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참 많이 변했고요. 그런 만큼 서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와 사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관광이라든가 경제협력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을 접촉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업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터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 맞벌이 부부를 직장 세대라고 부른다. 북한은 보통 공식 일과를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출근 준비도 서둘러야 해 일반적으로 6시경에 기상한다. 북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남녀 평등 사회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주의의 특성 때문에 남쪽보다 더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편이 아침 식사 준비를 거들어주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보통 여성이 식사는 물론 남편과 자녀의 도시락까지 준비한다. 이렇게 여성들은 전통적 주부로서의 역할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기상할 수밖에 없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 남존여비 사상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이 남한분들보다 더 보수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뭐 응당, 세탁이나 밥 같은 거는 여자분들 몫인 걸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고 남자들은 나가서 바깥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집 주변 꾸리기라든가 이렇게 정돈 같은 거 그런 게 남자들 몫이다 이런 인식이 좀 많고요. 자, 먹자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아침 식사로 어떤 것을 먹을까? 아침 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주식으로 한다. 그리고 나물국에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적인 반찬이며 계란부침이나 소시지를 곁들이는 주민은 생활 형편이 나은 경우에 속한다. 자, 황정이 와봐. 계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저마다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사무원, 판매원, 그리고 공장이나 협동농장의 노동자들. 북한에도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직장 배치는 중앙의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북한의 직장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성분과 장성, 이른바 정치적 기준입니다. 자, 그럼 직장으로 출근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펴볼까요? 대부분 직장의 공식 업무는 8시에 시작된다. 하지만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7시에서 7시 30분 정도까지 도착해야 한다. 북한은 운송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 대도시에서는 버스나 무궤도 전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평양에서는 지하철도 이용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북한에서 직장을 배치할 때 집도 직장 가까이에 마련해지기 때문에 걸어서 20-30분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다. 처음에 신원들이 배치되어 오게 되면 노동행정부재직 그 사람의 첫째는 정치적인 배경이고요. 둘째는 그 사람의 학력, 이렇게 경력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판단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그 직종의 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배치성을 받아가지고 공장지역소에 가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공장에 출청할 수 있고요.
자유적인 선택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 이미 그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해 주니까요. 넌 이 공장에 가라면 무조건 가야 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공장을 옮기고 싶다. 그래도 그 옮기는 게 수속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요. 그 과정에 이제 그 뇌물 있잖아요. 그 뇌물 관계가 있으면 좀 쉽고 많이 쉽고 그게 없으면 그저 그 뭐 사인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뭐 힘든 일이었거든요. 네. 한 번 뭐 정해지면 당신은 뭐 어느 공장 기업사에 다녀라 하면 그게 그저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경제사업에서 신뢰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합칠 것은 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독보회나 강연회를 해야 한다. 독보회는 노동신문 등 북한의 정기 간행물을 읽으며 북한의 정치와 시사 문제를 해설하는 모임이고, 강연회는 북한이 당면한 문제 등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정치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해야죠,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빨리 가봅시다. 빨리 가자. 그렇다면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의 경우는 어떨까? 협동농장의 농장원들 역시 보통 8시 이전에 모두 협동농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작업반별로 농산반, 과수반, 그리고 축산반으로 나뉜다. 농산반의 경우 강냉이나 콩 등의 농사에 투입되는데 최근에는 농장원들이 교대로 결근을 하며 여성들의 경우 산나물이나 약초 채취로 또 남성들은 야생동물을 잡아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유서 깊은 해룡시의 백살구 나무를 비롯해서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 모두를 구입해서 키웠습니다. 그 농민들도 먹을 게 떨어지니까 농장에서 이제 쌀을 꽂아 먹는 거죠. 꽂아 먹고는 이제 가을철에 그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오히려 한 해 농사를 짓고는 1년 식량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거나 오히려 이렇게 농장에 빚을 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0% 농민들이 농장에서 주는 분배를 가지고는 1년 식량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부수입으로 살아가거든요. 북한의 지금 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80, 90%가 다 장사로 살아가는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농촌이라는 게 인구수가 적으니까 이거 유통도 좀 잘 안 되고 장사하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입으로 어떤 활동하냐면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산간지역 농민들은 화전 농사를 하는 겁니다. 산을 불태우고 나무 찍어버리고 거기다 이제 옥수수나 콩 같은 거 이제 심어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울이 내일을 위해 맞춰가는 붓을 보통 작업은 50분 노동에 10분의 휴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협동농장 노동자의 경우 100분 노동, 20분 휴식이 원칙이다. 하지만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최근 일감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어머니, 배고픈데 빨리 먹자요. 오전 작업이 끝나는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데 때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장마당에 내다 팔 물건들을 준비하기도 한다. 아유, 그러다 세기 받겠네. 천천히 들라요. 시간 없어 그래요. 지금은 교통이라는 게 뭐 여기서처럼 버스나 뭐 지하철역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전거로 그 시간을 좀 보충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없는 사람들은 정말 다차시 해서 갔다 와야죠.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수입이 안 되니까 뭐 식당에 가는 걸 엄두도 못 내요. 식당은 또 뭐 다 비싸잖아요. 잠 시간에 집에서 가축도 하잖아요. 가축에 나갈 라면 그걸 가지고 또 시장에 가 팔고 그다음에 집에 된 물건을 가 사오고 그다음 집에서 술을 뽑고 집에서 술을 뽑는 거예요. 그걸 뽑아서 팔고 가고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그걸 또 팔아서 덕을 만들고.
달려라 구보로 달려라. 예전에는 오후 6시경 작업이 끝나면 추가노동을 했다. 법적으로 추가노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목표 120% 달성 등의 명목으로 추가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감이 부족해지면서 추가노동은 대부분 사라졌고 노동이 끝난 후 이루어졌던 생활총화 같은 정치적 모임이 최근 직장에 따라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 오후 노동시간이 끝나면 대부분 퇴근을 한다. 하고 퇴근도 괜찮지? 회를 간단히 끝내서도. 엄마나, 야, 회의를 딱 15분 동안에 끝냈구만요. 게다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자주 정전이 되고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아침부터 운동 경기를 하거나 잡담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공장이란 자체고도 말이 공장이지 벽체밖에 없어요. 97년도 정말 고난행군 이후에 뭐 조금 더 돈이 될 만한 부속품이나 뭐 기기들 같은 거 뭐 다 뜯어가고 없어요. 진짜 벽체밖에 안 남았어요. 뼈대만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을 돌린다고 해도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진짜 새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국가적인 뭐 대책이 없는데요. 뭐. 여러분은 퇴근 후에 뭘 하시나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장을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겠죠.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우리처럼 술자리를 하거나 장을 보거나 그럴까요?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북한은 2003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장마당이라는 게 있어서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심지어는 이 직장에서의 수입보다 장마당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클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퇴근 후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펴볼까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언니. 북한 주민들은 퇴근 후 보통 개인 시간을 갖는다. 여성들의 경우 별일이 없으면 5시 반 정도 퇴근을 하며 상점에 들러 식료품을 사기도 한다. 새로운 콩음식 연두부가 나와 상점의 뒷면장에는 고기나 달걀, 그리고 두부 등의 식료품과 함께 순대와 같은 가공식품들도 진열되어 있다. 연두부라고 합니다. 주체의 최고 성질을 찾는 인민군 군인들과 종합시장에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상품 및 생산수단, 그리고 군수품을 제외한 생필품이나 공산품들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품도 거래되고 있다. 수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 인구당. 그냥 공급제로 그냥 상점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에 95년도 이후에 지금 그 식량 많이 오면서 그때 공용일 상점들이 다 이전 죽었잖아요. 운영이 못 되거든요. 국가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해들은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한국처럼 얘기하는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관들한테 돈을 찔러주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게 되면 이제 빵, 과자, 술, 사탕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물물거리는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상점은 그냥 공급하는 대로만 그쳐져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정부 당국의 묵인하에 많이 생겨난 것이 장마당이다. 원래 장마당은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이나 개인의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 다른 물건과 바꾸거나 사고 파는 물물 교환의 장소였다.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시장이 뭐 이렇게 집 같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바깥에서 천막 치고 파는 거라 되게 덥기도 하고, 그리고 소매치기도 많고요. 네, 꽃새들이 이렇게 던지고 지나가는 거 보고 또 먹는 거 보고 훔치는 그런 장면밖에 많이 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안전원들이 단속하고
팔지 말라는 거 판다고 다 회수하고 막 그런. 곡식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농사에서 파는데요. 또 그 통제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팔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가 좀 많았어요. 몇 번 갔었는데 몰래 팔고 막 옷도 막 다른 데다 이렇게 치워놓고요. 장사꾼들이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손에 들고 그렇게 와서 팔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은 국정 가격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천 배나 비싸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소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정상 상태에도 장마당은 법적으로 많이 통제를 받았지만 유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장마당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10년 후에는 장마당이 생명이나 갔거든요. 거기 없으면 사람들 살 수 없어요. 공급이 안 되거든요. 원래 10년 그 배급제인데 배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장마당이 유일한 그 생명줄이었습니다. 지층공사에 너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의 경우 직장이 끝난 후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자리가 끝난 후에도 2차로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한다. 후에 분대장 동지를 만나면 또 내수 생각이야. 어디? 아니, 또 불이 가는구나.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대체로 해가 지기 전 밥을 먹는데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엔 야간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어쨌든 전 근본을 잊지 남자들은 주로 집수선을 하고 여자들은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TV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 TV를 시청하기도 한다. 정말 금요가 즐겁구만요. 문화생활이라는 게 뭐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뭐 영화관 활용을 한다든지 그 어떤 무슨 뭐 가라오케 자이라고 해서 있긴 좀 있어요. 여기 말하면 뭐 노래방인데 그 어떤 노래방이라는 그 간판 안에서 그 가라오케 해놓고 시내는 그나마 도시는 그나마 한 큰 도시 내에 뭐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근데 그건 뭐 거의 그런 데는 뭐 그 어떤 자체 뭐 배터리 가지고서 자체 뭐 중국에서 들여가지고서 뭐 자체 전력을 소비해서 좀 뭐 운영은 하는데 뭐 언제 북한 주민이 뭐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생활 패턴이 아주 그 어떤 상류층이 조금이나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문화생활이라는 게 저녁에 들어와서 그냥 뭐 밥 먹어서 뭐 간단히 뭐 또 그 어떤 사업시설도 바로 좋은 건 아니니까 뭐 간단히 뭐 시설 뭐 그냥 뭐 바로 전기 없으니까 뭐 그냥 거의 그 조금 뭐 전기 오면 한 몇 분씩 TV 좀 보는 거 하다가 바로 잔다고 해도 가만히 아니죠. 대체로 많이 갔죠. 뭐 시리도 보고 뭐 많이 갔어요. 가만영화 많이 돌아가고 또 뭐 장마당에 가면 뭐 가만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처녀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명절 때 되면은 또 그 모여 앉아서 친척들이랑 모여 앉아서 영화 보는 거 뭐 한국 영화 보는 걸 그 아주 좋아하거든요. 즐겨하고 그것처럼 또 세상이 낙이죠. 그게 영화 보는 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과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살아오고 있으니 이런저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리와 비교해서 힘들다, 낙후됐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